7시간 전 무슨 일입니다. 네, 김현 기자. 7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걸까요? 네, 먼저 이게 굉장히 잔인하고 조금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먼저 사건 설명부터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유소년 스포츠센터 직원 40대 A씨가 네. 함께 술을 마신 20대 직원이 지금 깨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20대 직원 숨을 거둔 상태였는데요. 네. 경찰은 우선 신고자인 이 40대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직원의 시신을 이제 부검을 해보니 시신의 폭행 흔적과 함께 네. 이 긴 막대기로 장기를 건드린 흔적이 나왔습니다. 조금 이 엽기적인 상황이었는데 네. 경찰은 이 폭행에 이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지금 40대 대표를 구속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현 기자가 얘기를 한 건 이 오전 9시에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의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키워드는 7시간 전인 건데 그럼 오전 9시에 7시간 전 새벽 2시 상황에 뭐가 있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경찰의 부실 대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인 7시간 전인 오전 9시에 발견이 됐는데 네. 여기서 7시간 전인 새벽 2시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새벽 2시에 이제 맨 처음 신고가 들어갔는데 네. 이때는 가해자가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네. 누나가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출동해서 보니까 이 가해자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 네. 어떤 남자와 싸웠는데 그 남자 지금 도망가고 없다 이렇게 횡설수설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때 경찰이 처음 이 피해자를 발견을 했었는데 네. 이 피해자 당시에 하의를 이제 벗은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바닥에 그냥 누워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표가 이 술에 취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경찰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네. 이제 신변만 확인한 뒤에 하의에 이제 옷을 덮어주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나중에 유가족이 이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 폭행당하는 장면 같은 게 그대로 CCTV에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이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총 6명이었는데 네. 이 6명이 제대로 만약에 그 현장의 CCTV만 제대로 확인을 했었다면 네. 이런 사건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냐. 살인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김현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거나 새벽 2시에 경찰이 출동했었을 그 상황에는 이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7시간 뒤인 오전 9시에 나와 보니까 숨져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유족 입장에선 글쎄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족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유족들 황망한 죽음 앞에 좀 말을 잃은 모습입니다. 유족들 이야기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맥박이 뛰니까 살아있다고 이렇게 패딩만 덮어주고 가신 거는 솔직히 좀 아쉽긴 해요. 네, 경찰 측은 당시에 이제 사건 현장에 혈흔이 없었고 네. 피해자의 신체를 경찰 입장에서도 함부로 만질 수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해명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경찰에 향한 비난이 쇄도를 하고 있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국민 관점에서 미비된 점 좀 확인을 더 하기 위해서 경찰들 상대로 당시의 사건이 어땠는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네, 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경찰의 얘기로 일단 외관상으로 출동을 했을 때 혈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멍이 눈에 보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숨도 쉬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좀 특이점을 찾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는데 유족 입장에선 부실 대응 아니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법한 상황이긴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이게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어떤 법으로 의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걸까요? 부실 대응? 일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직무유기겠죠. 근데 네. 이게 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부실하게 대응을 했다 정도는 어렵고 아예 아무런 그 공무상의 직무를 하지 않았다. 부작이라든지 명백하게. 그렇죠. 방치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근데 네. 앞서서 설명을 들어보셨지만 해당 경찰이 출동을 해서 맥박도 확인을 했고 생존 반응 정도는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게 경찰 내부에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 절차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굉장히 좀 엽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어떤 도구, 몽둥이나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한 이런 사건의 경우에서 몽둥이로 때린 것도 있지만 이번 사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고문 같은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글쎄요, 이게 같은 도구라도 좀 형량의 차이를 좀 둘 수가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는데 이 가중 요소도 있고 감경 요소도 있습니다. 네. 감경 요소가 아니라 가중 요소 중에서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도 굉장히 부적절하게 범행 수법이 잔혹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보통 살인 같은 경우에는 양형이 10년에서 16년인데 네. 가중하는 이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15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가중처벌 사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디 좀 억울한 점이 없도록 좀 잘 좀 진상이 파악됐으면 하고 또 유족에게도 좀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